통계청에서 23년도에 나온 자료인데요. 이게 28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금 흐름 곡선을 통계청이 제시한 자료예요. 그래프고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는데 네. 28세에 흑자 전환을 하고요. 보통 네. 살아가면서 45세에 정점을 찍고 61세에 적자에 다시 진입을 하게 되는 그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봤어요. 그러니까 네. 적자적자라는 게 내가 그때까지는 버는 돈이 없이 계속 그쵸, 쓰기만 그쵸, 하다가 그쵸. 교육비 뭐 이런 대학교 그쵸. 뭐 이런 거에 쓰기만 하다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그걸 그게 다 이제 상쇄되는 갚아나가고, 네. 지점에 오는구나. 그리고 그걸 이제 다 쓰기 시작하면서 자녀 키우고 이제 남는 게 없다가 노후 준비할 때쯤엔 적자로 전환을 해서 뭐 연금 타서 써야 되는 상황. 현금 흐름 기준으로. 네, 그런 게 이게 나이가 정확히 통계청에서 발표를 한 게 28세 흑자, 45세 정점, 61세 적자 이렇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들 흑자 전환을 28세 정도에 하셨는지? 전 28이었네요. 저도. 정말요? 취업을 28 했으니까. 네, 근데 그러네. 그 전에 쓴 썼던 게 거에 있잖아. 비하면은 흑자는 아니잖아요. 아, 누적으로? 그렇죠. 그게 이제 아, 흑자로 그러네요. 전환. 아, 그럼 30은 돼야겠네. 저는 아직도 흑자 전환 안 한 것 같은데. 주식을 생각하면 또 주식으로 또 흑자 많이 만드셨으니까 또. 과연 그럴까요? 앵커님은요? 저 28살에 저도 처음 어. 여기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죠. 그것도 심지어 28살 거의 말이었기 때문에. 근데 연간 기준으로는 흑자인 거잖아요. 연간 기준으로. 평균의 근데 이게 또 한정일까요? 만 나이겠네.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만 나이면은 뭐 그때는 흑자였겠죠. 연간 그러니까. 기준으로는. 그럼 저도 연간 기준, 저는 연간 기준은 적자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거 누적 아닐까요? 그러니까 누적이에요. 영세부터 전 생각한 누적이에요, 건데. 누적. 누적이에요? 네. 네. 아, 이렇게 적자. 그러니까 그 해당 연도가 아니라 평생 생애 주기에서 맞아요. 그 28세에 흑자 전환할 수 있는 못하죠. 사람이 뭐 며칠이나 들어간 교육비가 될까? 얼만데. 평균 단위로 한정일 수 있겠나. 근데 이게 보면은 어쨌든 뉘앙스가 28살 이후에 취직이 시작되면서 그쵸. 인생에서 흑자 전환을 하기 시작한다 이런 내용 같은데 점점 이제 또 취업 시장이 안 좋아지고 맞아요. 하면서 밀리고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이게 23년도 자료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그 자꾸 그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논의됐던 게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 너무 길다. 12년 교육을 좀 줄여보자 해서 뭐 초등학교 입학을 좀 땡긴다거나 뭐 초등학교 교육을 한 1년 줄인다거나 이런 시도를 하려고 몇 번 시도는 했었는데 납득은 잘 안 됐죠. 그 사회적인 합의가 잘 안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하고 나가려니까 20살인 거고. 근데 20살에 대학 한 번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그러면 재수하고 삼수하는 거 뭐 거의 기본이니까. 또 그거 남자는 하고 군대 갔다 오고 뭐 군대 갔다 오고 어학연수 갔다 오고 스펙 없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스펙 때문에 휴학하고 스펙 채운다고 시간 보내고 인턴하고 그러고 대학 졸업했는데 취업이 안 되면 또 그 기간 동안 계속 그 유예를 하지 않습니까? 졸업 유예. 그러니까 사실 사회에 계속 투여되고 있는 그 생산 가능 노동 인구가 굉장히 사실 비효율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인구도 줄어드는데.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할 수 없잖아요. 안 할 수. 재수 삼수를 뭐 재수 삼수든 간에 남들이 하는 것 안 하고 있는 추세기도 하죠 요즘에는. 많이 줄긴 꼭 가야 했죠. 되나 이러면서 꺾였잖아요. 네. 그리고 점점 더 저는 그 교육을 길게 받은 사람들이 저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네. 학위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뭐 석사 박사 예를 들면 뭐 사자 직업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한 가치를 그대로 돌려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되게 빠르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가속도가 붙죠. 네. 뒤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자본주의 논리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일한 사람은 그만큼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받는 게 되게 당연한 것 같고 반대로 저한테 그러면 너 지금 흑자 전환 못했으니까 애초에 20살부터 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주고 나서 그렇게 살래?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선택 아닐까요? 근데 요즘 제가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인생의 흑자 전환을 좀 빨리 해야 된다고 좀 부추김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 눈치를 보고 있는 느낌? 사실 부정적인 뉘앙스의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약간 빈부격차가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빨리 그쵸. 따라잡고 싶다. 그쵸. 또 10대에서
통계에 따른 자료 보면은 10대, 20대 부자의 발생 빈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고요. 왜냐면 뭐 틱톡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SNS 뭐 인플루언서다 이런 케이스들, 그리고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게 10대 창업이잖아요. 네. 또, 티셔츠 만드는 네. 애들 많았죠. 그리고 뭐 작가 하는 애들도 많이 생기고. 우리 때도 귀연이 있었죠. 네. 그러면서 10대 부자들도 엄청 많이 생기고 창업 뭐 CEO들도 많이 생기니까 아 저렇게 될 수 있는 게 있구나. 뭐 대학교 대기업 뭐 이런 데 안 들어가도 되는구나 하는 거를 많이 예전보다 더 많이 깨우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변화는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게 이슈가 되는 거는 소수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시대 흐름이 점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뭔가 인구가 빡세게 많지 않으니까 일자리도 많지 않지만 인구가 없어지는 게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더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반박을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네. AI가 도입되면 도입될수록 저학력 노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숙련 노동에 대해서 더욱 쉽게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육은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이것도 메타인지입니다. 재수삼수해서 되면 모르겠는데 안 되는 친구들이 재수삼수를 하고 있고, 또 어학연수 다녀온다고 뭔가 포장을 해가지고 놀다 오는 친구들도 있고, 예. 뭐 이래저래 시간만 잡아먹고 있는 케이스도 많아가지고 저도 사실 중간에 그렇게 방황을 좀 했었고 그런 케이스를 보면은 사실 왜냐면 딴 게 아니라 저는 굉장히 그 현재 가치를 중요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300만 원과 61세에 내가 갖고 있는 300만 원의 그 가치의 차이가 너무 큰 차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는 너무 깊이 안 들어가고 돈을 벌 수만 있으면 빨리 버는 건 좋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가방끈이 너무 길어지지만 않으면. 예. 그래서 저는 이게 28세인 것도 너무 안타까워요. 24세, 26세일 수도 있는 건데. 군대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사실 뭐 글로벌리 봤을 때 한국이 조금 자립이 늦는 편이긴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만큼 실패할 수 있는 시간을 2년 날려먹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청년 창업하고 날려먹고 다시 취업 준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28살에 취업해야 할 나이가 평균이 돼버리면은 여기서 창업 준비나 뭐 이런 도전한다고 하면 35를 금방 넘어갑니다. 네, 금방 이게 점점 갈수록 뒤로 밀리는 속도가 빨라질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왜 또 결혼으로 안 가겠습니까? 예, 이게 뭐냐면 또 출산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결혼하려면은 이제 어떤 서로 생각할 수 있는 연령대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뭐 취업한 지 한 2, 3년 만에 또 결혼해서 애 낳는다 생각하면은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고 전반적으로 좀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안타깝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45세 정점이 온다고 하는데 이제 과장님 제일 가깝네요, 제가. 제일 가까운 나이가 그러네요, 됨으로써 그러네요. 이제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는지.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확실히 제가 느낍니다. 제가 취업할 때만 하더라도 8년 전에 취업한 선배들 개꿀이었겠네 이 생각했거든요. 한 2012년, 13년에 서프라임 끝나고 반등하던 시기에 막 싹쓸이 갔습니다. 진짜로. 한 그때도 취업 걱정했지만 제가 취업하던 17년에 비하면은 너무 쉽게 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2025년에 취업하는 사람들의 이 환경을 보고 있으면은 공채 사라졌죠. 수시 채용으로 경력 채용만 늘리고 있죠. 인턴 경력 한두 번으로 해결이 안 되죠. 애초에 정규직 채용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AI가 다 대체하고 있죠. 채용 자체의 기회를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사실 괜찮은데 회사에 들어오지 않은 수많은 잠재적 취업 준비생들을 생각하고 있으면은 사실 굉장히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뭐 정점이 얼마나 길게 남았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조금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은 이제 돈을 막 벌기 시작한 시점으로서 나갈 데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또 소비도 똑같이 증가하잖아요. 너무 비싸요. 그리고 또 생애 주기에 따라서 결혼도 하고 애도 이제 쌍둥이를 낳으셨으니까 맞아요. 거기에 따라서 또 소비가 또 증가하는 게 있을 거고 그러면은 소득 대비해서 이제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제가 많이 남길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그렇죠. 그게 계속 쌓이고 정점이 찍힐 수 있는 건지 그게 45세라고 하는데 네, 잘 쌓아나가고 잘 하신 분들은 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잘 하신 분들은
그때까지 쌓아놓은 자산이 인플레를 만들어서 45세에 더 이상 까먹지 않는 정점을 만들겠죠. 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성장할 때가 뭐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성장할 때 네네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서른 후반? 돈을 자산이 증식될 때? 자산이 증식되는 거. 저는 네. 30대 중후반? 중후반. 예, 그 사람의 시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뭐 그게 고연봉을 받는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세팅이 되고 나서 올라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세팅이라는 게 어떤 세팅? 나갈 소비가 어느 정도 이제 다 정해져 있는 결혼식도 끝났고 네.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결혼 이후에 변동성이 크지 않은 고정비가 시기. 딱 정해져. 고정비가 정해져서 더 이상 큰 돈 나갈 게 없는. 음. 그래서 사실 저도 막 투자 많이 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이제 둘의 살림을 합치다 보니까 저의 지출을 이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아. 내가 좀 위험 있는 자산 투자하고 싶은데 한번 제가 했다가 왜 나랑 상의를 안 했지라고 저한테 안 물어보더라고요. 되죠. 전 제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게 가정의 돈이구나 아. 생각이 들면서 그러네. 굉장히 저의 지출이나 어떤 이런 그 수입 지출이 굉장히 견고해졌어요. 그러니까 크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빠지는 게 크지 않으면서 이제 그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면 두 분 자산 증식 속도가 빠르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구간일까요? 인생에서 지금까지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뭔가 제일 빠른 순간일 것 같은데 뭔가 21년에 과장님이- 속도 네. 빨랐나요 혹시? 21년에는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럼- 아니구나. 그때 일에 막 시작을 해서 그때 대비하면 자산 증식 속도가 빠르긴 한데 네. 아직 더 남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긴 근데 하거든요. 그때랑 지금이랑 키울 때 난이도가 어때요? 지금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유동성이 훨씬 크니까. 근데 그쵸.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아까 우리 뭐 이야기했던 투자를 한다던가 좀 다른 방법들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산 증식이 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시장 참여 계속 하고 계시니까. 어떠세요? 아니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네.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게 궁금해지고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해요. 왜? 이게 약간 왜 정해져 있냐? 이 나이에 뭐 해야 하고 이 나이에 뭐 해야 하고 정해져 있진 않죠. 통계를 자유로운 내보니까 영혼, 이제 보헤미안. 이런 그리고- 나이 때쯤 된다. 이런 아마 이게 직업의 특성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게 사실 제가 이제 가장 그런 그 평균이라기보다 어떤 대세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이에 뭘 하고 뭐 하고 표준화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정규직 직원으로서. 네. 근데 보면은 사실 그 스트레스가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20살에는 대학 가는 스트레스, 그쵸. 26에는 취업하는 스트레스, 그렇죠. 그 뒤로는 이제 승진 스트레스, 그리고 결혼 스트레스, 애 낳는 스트레스, 애를 키우는 스트레스 끊임없이 가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주변에 계속 비교 지표가 계속 발생합니다. 맞아. 왜냐면 지금 나이에 결혼을 비슷한 때 했는데 누구는 애를 낳았는데 내 애가 안 생겨. 이건 또 다른 스트레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요즘 가장 큰 스트레스 뭔지 아십니까? 어떤 우리 애가 뒤집기를 잘 못해. 근데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왜냐면 백 며칠이 되면 뒤집기를 잘한대. 근데 우리 애는 왜냐면 또 이른둥이잖아요. 좀 일찍 태어났으니까 조금 늦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좀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타인의 상황을 내가 모르면 상관없는데 인스타 릴스에서는 우리 애는 20일 만에 뒤집기도 하고 말을 했어요. 막 이런 사람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겠네. 계속 스트레스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그 표본의 집단이 큰 데에 들어가 있으면은 계속 비교 지표가 생기면서 스트레스 받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렇죠. 두 분 같은 경우는 좀 어떤 그 시장에서 그 별개의 시장으로 분리돼 있으니까 너무 천차만별이고 너무 이 천차만별이죠. 상방 하방이 다 열려 다 열려 있죠. 있으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뭐 연애 프로그램에 나가서 그럴 수도 갑자기 있죠. 뭐 이제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도 그치. 모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보시면서 그러니까 각자의 스트레스는 다르게 갖고 있겠지만 사실 그쵸. 모두가 그 생각은 합니다.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건가?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33살에 우리 아버지는 나를 키우면서 이런 스트레스 갖고 있는데 나는 방구석에서 핸드폰으로 이걸 내가 보고 있네? 막 이런 거 있듯이. 맞죠. 옛날에 생각한 서른은 뭐 부동산이 어쩌고 어. 사업이 어쩌고 막 이러면서 와인 한 잔 들고 그 짤 맞아요. 있거든. 네. 근데 내 30살 때 키링 뭐 사지? 맞아요. 맞지.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그 비교를 하게 되는 게 자꾸 네. 만족이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안정적으로 살고 있냐에 대해서 되돌아보기 위한 뭔가 기준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모의고사를 제가 다시 보고 싶다. 네. 왜냐하면 내가 전체에서 현재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끊임없이 그러니까 서열화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독이 심한 거죠. 사실 그게 나 필요 잘하고 없는데. 있나? 이걸 그냥 내가 확인받고 만족하면 싶은 되는데.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투자자분들 손실 많이 보고 있어서 포모 오신다는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예, 돈 잘 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보면 투자해가지고. 그리고 사실 제가 그래서 뭐 만족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네. 불만족스러우면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하면 되잖아요. 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가, 그려나갈 것인가는 내가 하는 거니까. 네. 이렇게 근데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맞아요. 짜증내고 화내고 불만 맞아요.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 예. 그러면은 사실 삶이 네. 그렇게 즐겁지가 않거든요. 네. 예. 그리고 진짜 막 30억, 50억씩 있는 애들 있어요. 20대. 음. 그런 애들 불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애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비교 집단 군이 달라서 그래요. 사실 그래서 좀 뭐랄까 연령별로 맞추는 거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건 평균적으로 그러하니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대비는 해야겠다라는 그런 건 필요해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61세 평균적으로 적자에 진입을 하니까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국가적인 시스템이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국민연금만 바라보고 믿고 가기에는 내가 내는 돈이 다 돌아올지에 대한 것도 의문이고. 그리고 정년 보장 뭐 이런 것도 그럼요. 문제가 있고. 예, 뭐 고용이 언제까지 보장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대한민국으로 존재할 것이냐,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그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딘가에 줄 서게 될 텐데 그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것도 있고 사실 반도체 없었으면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그런 생각하면은 계속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되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남에게 의탁하는 것만큼 불안한 게 없어요. 멋있다. 회사에 의지하는 거, 회사도 남이죠. 나라에 의지하는 거, 뭐 연금, 월급에 의지하는 거. 그렇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내 능력을 키워서 내 능력과 대우받는 사회 그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죠. 이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특징이에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 이런 말하면 불편해하거든요. 불편하거든요. 자본사회 강자만이 살아남는다. 저는 강자가 되겠다가 아니라 누가 강자가 될지를 계속 눈치를 봅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일진이 형성되기 전에 누가 일장이 될 것이냐, 어디 라인에 서야 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발판상어처럼. 거기에 찰싹 붙잖아요. 힘을 들이지 않고도 학교에서 학교 폭력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여러모로 좀 그런 얍삽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흐름을 잘 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그쵸, 꺾이기도 하거든요. 또 보면은 전학생이 와가지고 짱을 먹는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근데 뭐 이런 저도 사실 솔직히 안 쫄리는 건 아니에요. 안 쫄리는 건 아닌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쫄리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AI 때문에 대체될 것 같고 내 인생이 뭐 한 10년 후면 저 사람처럼 될 것 같고 20년 후면 저렇게 돼가지고 내가 끝날 것 같은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냥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든. 그러면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지?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앞으로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지? 뭐 공부를 더 해볼까? 아니면은 뭐 투자를 좀 더 열심히 해볼까? 아니면은 뭐 요즘 사람들 투잡, 쓰리잡 뭐 많이 한다는데 내가 알게 모르게 뭔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고민이 필요한 거지. 앞으로 돈이 몇 살이면 적자가 되고 몇 살이면 흑자. 그렇게 해서 그렇죠. 나아질 게 없죠. 맞아. 걱정만 하고 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걱정을 했으면 하는 게 그러다가 닥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명성앵커 같은 경우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노력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게끔 냅두면 됩니다. 맞아요. 알아서 맞아요. 잘 삽니다. 맞아요. 근데 대다수는 불만도 많고 노력도 맞아. 안 하고 어느새 61세를 맞이합니다. 그럴 수 그러면 있지. 어떻게 되냐? 명석 앵커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저는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도 끌어올려줘야 한다. 그렇죠. 네. 맞는 말이네. 그럼 나라가 예. 제도적으로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대기업에 편중되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AI 뭐 선정하는데 대기업 위주로만 선정했다 하는데 공평하게 가기에는 다른 나라들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러면은 뭐 좀 잘하는데 좀 몰아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그리고 사실은 여기 A가 잘하고 B가 못하는데 B한테 주는 것도 공평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기계적 평등인 거죠. 우리 제가 또 존경하는 회장님 중에 이건희 회장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네. 또 똑똑한 놈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거는 그때 시절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1000만 명을 먹여 살립니다, 한 명이. 예. 그리고 또 명언, 요즘 제가 이건희 회장님 명언 유튜브 또 쇼츠에 꽂혀가지고 또 많이 보거든요. 뒷다리 잡지 말라 이거야 하거든요. 갈 사람은 가. 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일만 해. 근데 그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 뒷다리 잡지 말라 이거야, 그쵸. 이건데. 그러니까 각자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45세 정점을 내가 맞이하기 싫으면 정점을 계속 높여가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각자의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좀 노후 대비들을 좀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명수 앵커 같은 경우는 내가 계속 투자 자산을 불릴 거기 때문에 61세 이후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보다 지금의 자산을 키우는 방향 이런 쪽으로 가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61세에서도 아나운서? 뭔가를 잘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나운서든 뭐든. 저는 그냥 제 나이라든지 뭐 돈의 상단을 사실 두고 살지 않아요.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수 앵커가 나중에 61세가 되면은 그 탑골공원에서 이제 60세 이상 사람들이 롤 게임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서 중계를 하고 있지 않을까? 뭐라도 하고 있겠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능력의 한계를 두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환경에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중에 요만큼만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이 환경에 갔을 때 그게 갑자기 극대화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던지고 뭔가 나를 좀 풀어놓고 그러면은 또 다음 시대에 다음 세상이 와도 분명히 또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내가 계속 위축되고 축소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한계를 안 두면 먹고 살겠죠 뭐든. 전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이런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진짜로 세상에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비책은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또 데뷔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뭐 지금 뭐 퇴직연금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씨들을 많이 모아서 그걸 불리는 걸로 우선은 방향성을 잡은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 방향성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도하게 많은 현금을 묶어두는 거는 사실 젊으실 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불릴 수 있는 시기가 있고 맞아요. 지켜야 하는 시기가 있는데 저는 20, 30대는 불려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그 방법의 차이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는 좀 더 갈아 넣어서 지금 약간 적자를 만들더라도 계속 좀 더 이렇게 그 비용을 약간 AI 투자 같은 거죠. 여기 약간 레버리지 느낌. AI 여기 투자. 약간 ETF 느낌. 그렇죠. 탄력성 있는 사람이라. 지금 이익률 좀 안 나오는 거 오케이. 그렇지만 이게 한번 빵 갈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이제 갈아 넣는 스타일이고. 근데 저도 요즘 좀 바뀌었어요. 저도 요즘 좀 바뀌었어요. 성장. 저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제 개수를 모아가고 있어요. 예. 가상자산, 예. 암호화폐 개수를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인생 현금 흐름으로 준비하는 걸로 뭐 PD님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알았지? 그러네요. 그러면 각자 상황에 맞게 비교하지 말자.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도 하고 현재 상황도 각자 상황에 맞는 뭔가 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자. 흑자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각자만의 방법을. 그리고 뭐 제가 뭐 언젠가 잘리게 되면 제가 회사 하나 차려가지고 이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회사는 월급 얼마나 주나요? 그 회사는 월급으로 주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으로 지금. 너무 좋은데요? 가상자산 뭔지도 중요한데. 뭔지 이거? 중요하죠. 그거는 저희 회사 들어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 미쳤다 미쳤어.